하노이가 꽁안에 단속이 걸린다. 하노이는 꽁안에 단속을 걸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호치민이요. 호치민은 단속이라 이 단속에 대해서도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냥 제가 베트남 전 지역의 단속에 대해서 쫙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마지막 질문에만 답을 해드리고 한간에서 놀았는데 안 나간다고 해서 나가야만 초이스 다시 했는데 마음에 드는 애 없으면 초이스 안 하고 그냥 가도 되죠. 근데 한간에서 놀았잖아요. 논 비용만 계산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거는 본인의 자유죠. 자, 그래서 단속에 대해서 제가 쫙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꽁안들이 단속하는 게 뭐가 있냐. 베트남 전체에서 꽁안들이 단속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가 지금 가라오케 단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속의 포인트는 형님들이 아니라 업소입니다. 업소. 꽁안들이 들이닥쳐도 형님들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업소가 끌려가요. 근데 예전에 몇 년 전에 호치민에 있던 사례들처럼 꽁안들이 단속으로 와가지고 호치민 가라오케 막 노래방 떼고 그 다음에 트럭 싣고 와서 트럭에 꽁안 40명 타고 와서 턴 적도 있어요. 그 정도가 지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호치민에만 일어났던 일인데 그럴 경우에는 형님들도 연행이 되십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연행돼서 어디 폐교 같은 데 가셔가지고 마약 검사부터 먼저 해요. 그 전 직원, 전 여자, 그리고 잡혀간 한국 사람들까지 마약 검사 결과가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나오는데 그때 동안은 거기 있으셔야 되고 대부분 이게 손님으로 가신 분들은 마약 검사가 양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풀려나죠. 그럼 끝이에요, 형님들은. 가라오케 갔는데 똥 밟은 겁니다. 그 정도가. 그게 이제 호치민에서 한 2년, 3년에 한 번씩 있는 일. 하노이 다낭은 그런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7, 8년 동안. 그럼 형님들이 가끔 보는 그게 있죠. 꽁안한테 걸렸다. 어떨 때 걸리냐? 가라오케를 갔다가 여자를 데려갔는데 꽁안이 택시를 타고 쫓아와서 잡는다? 이것도 지금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지금 꽁안들이랑 형님들이 만날 수 있는 포인트는 첫 번째가 길에서 전자담배 피실 때 또는 오토바이 대여했는데 오토바이 헬멧 안 쓰고 다니실 때 또는 아파트를 예약을 하셨는데 불법적으로 예약을 하셨을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에어비앤비를 하는 애들 중에서도 거주등록, 임시거주등록을 꼭 해야 되는데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업자가 안 나와서. 그런 친구들이 하는 게 말 그대로 불법. 또는 여자애가 오빠 우리 집에서 와서 자 이번 여행 동안 가서 자잖아요? 그 아파트 꽁안 오면 형님들 바로 연행입니다. 왜냐면 그 여자의 집에 형님들이 자는데 형님들이 그 임시 거주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벌금 내는 거고요. 꽁을 숙소로 데려간 단속이 생각보다 많은가 보고 그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낭이랑 하노이랑은 거의 검사를 안 합니다. 근데 검사를 하는 경우도 호치민 같은 경우도 꽁안들이 와서 검사를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주 등록 검사를 하러 왔는데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에 왔어요. 랜드마크가 20몇 층, 30몇 층인데 층마다 해서 세대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일일이 두드리지 않는다고요, 문을. 그래서 걔네들이 두드리는 집은 이미 알고 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에어비앤비든 뭐든 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걔네들이 이 거주 등록 현황을 보면 그 집에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숙박객이 있는데 저 집은 거주 등록 안 된 집이잖아 하면서 가가지고 삥 뜯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형님들이 가라오케에서 놀고 막 이렇게 해서 뒤가 잡히고 미행 당하는 일은 없고 근데 하노이는 1년에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정도 갑자기 꽁안들이 단속을 한다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만 거주 등록 체크를 하면 끝이고 호치민은 애초에 거주 등록을 수시로 많이 단속을 하는 편인데 지금 제휴숙소 하시든 뭐 검증된 데 하시면 그런 걱정은 1도 하실 게 없고 대신에 이제 원래는 형님들만 여권을 제출하시고 거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집중 단속 기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형님들이 여자애들까지 거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럴 시기에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 그랬고요. 한 5월, 6월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정도 집중 단속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임시 거주 등록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해야 된다. 그럼 형님들이 에어비앤비 아고다로 했어요. 호스트가 베트남이겠죠? 베트남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나 오늘 여자 데려왔는데 임시 거주 등록 여자도 해야 된대. 그럼 걔네가 하는 말 있죠. 왜? 안 할 건데? 안 해줘요, 걔네들.
그러면 이제 단소 갔을 때, 집중 단소 갔을 때 걸리는 겁니다. 그럼 벌금 내시겠죠? 근데 제휴 숙소 저희가 하는 거는 호치민 하노이 지금 한 4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호스트들이 기업이에요. 그냥 저희랑 거래하는 애들이 대기업이라서 공안들이랑 그 아파트 경비장이랑 다 친구예요. 그래서 걔네가 알려줍니다. 오늘 이렇게 알려줍니다. 정확한 텍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호스트들이랑 거래를 하는데 랜막에 막 80개 90개 갖고 있어요. 걔네들이 아파트를. 저한테 얘기해줍니다. 오늘 공안들이 단속으로 올 건데 네가 지금 거래한 계약한 이곳은 우리가 다 거주 등록도 돼 있고 신고가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자애만 같이 있으면 우리들한테 등록을 해달라.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거고 심지어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은 문을 두드리지도 않을 거다. 하지만 가끔 공안이 착각을 하거나 소음 신고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두드릴 수도 있으니 여자애들 거주 등록 하자.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걔네들이 호스트들이 다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진행만 하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문제가 한 번도 없었죠. 4년 동안. 근데 지금 뭐 하노이나 다낭 제주도 하면 놀다가 꽁 등록해달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하노이랑 다낭은 지금은 꽁의 거주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집중 단속을 하면 하노이랑 다낭 전부 다 저희한테 알려줘요.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혹시 오늘 꽁이랑 같이 할 거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꽁들을 등록을 해드릴게요. 이런 방향으로 가죠. 근데 여자애들이 보통 하는 거는 이렇게 합니다. 지네들이 이렇게 보통 많이 하거든요. 아, 나는 베트남 사람이니까 꽁안들이 와도 내가 해결해줄게 막 이딴 소리 많이 해요, 사실. 근데 자기들이 해결해준다는 게 뭐 그 자리에서 잡혀가진 않겠지만 벌금은 내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의 단속은 뭐 마약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면 그게 형님들이랑 상관없는 부분들밖에 없습니다. 단속을 해도 업소가 벌벌 떨지 형님들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하노이는 좀 요즘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요즘 바카스보다 발렌타인이 더 낫다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정 가라오케고 저기는 방고정인데 방고정이 자기네들 붙여서 방고정이지 그냥 보도 애들이 거기 주로 출근을 할 뿐입니다. 보도 가라오케랑 고정 가라오케는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고정 가라오케가 타이밍이 나빴다가 말하는 게 맞지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카스에 여자가 한 150명 출근하면 손님들도 엄청 많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만족하고 누구는 별로 만족을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게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에 반해서 비읍, 리을, 티읕, 니응은 손님 수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내상을 입었다, 뭐 좋았다 이런 얘기도 적겠죠.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애플버에서 하는 판도라가 2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가라오케 룸이 있는 판도라면 그거 되게 컨디션 좋고요. 다른 판도라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긴 안 묵어봐서. 방 6개짜리에 가라오케 룸이 있는 곳이면 진짜 좋아요. 저기 혼자 가서 숙소를 맥주거리 잡았는데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숙소를 그런 곳에 잡으면 안 됩니다. 모든 유흥이 힘들어져요. 뭐 호텔이라도 롱은 되죠. 보통 4성 이하면. 바카스는 시설은 뭐 별로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발레는 방 안에 화장실 있는 거 빼고 별로. 바카스도 방 안에 화장실이 있죠. 제가 내성적에서 혼자 여행 갈 건데 가라오케에서 잘 못 말좀 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은지. 혼자 여행을 오셨는데 가라오케에서 잘 놀지도 못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놀고 싶으면 노시면 돼요. 가라오케에서 잘 노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성적이라도 그냥 봤을 때 어차피 번역기로 다 대화를 하실 거고 그냥 노시는 거면 여자애가 리드하게 하면 되죠. 텐션 좋은 애들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도보다 고정이 좋은데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혼자는 다낭이 제일 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가라오케 소개팅하는 기분으로 보세요. 저게 정답이고요. 하노이 숙소 어디가 제일 낫나요? 숙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 밑에 링크를 드린 곳에서 하노이 실장에게 물어보시면 제휴 숙소 안내를 해드리고, 기본적으로 하노이 숙소는 요새 스카이레이크 빼고는 미딩 주변으로 잡으시는 게 좋죠, 아파트는. 자, 그래서 준비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노이 로맨스 하기 좋아요. 결국 하노이는 형님들 로맨스예요, 로맨스. 어떤 느낌이냐? 명절날 바카스 혼자도 받아주죠. 이제 바카스 같은 경우에는 명절날에
초이스를 바카스에서 하시고 2호점으로 이동을 하죠. 그럼 혼자도 당연히 받아올 수 있고요. 바카스가 로맨스 하기에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바카스를 한다고 하노이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자애들이랑 따로 이렇게 교류하기가 제일 편한 구조로 돼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호치민의 형님들이 예를 들어 갔어요. 그럼 가가지고 여자애를 가라오케에서 만났어. 그래서 걔가 마음에 드는데 그 친구의 연락처를 받아서 뭘 하고 하기에는, 이게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여자애들이 그 당시에는 호치민에서 장사가 잘 되고 이럴 때는 손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전업을 하는데 얘네들이랑 키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게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숙소 문제도 있고. 근데 하노이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일단은 고정 가라오케에 출근하는 친구들이 출퇴근이 자유입니다. 호치민 다낭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자주 안 하면 마담이 지랄을 하는데, 하노이는 고정 가라오케가 출퇴근이 자유, 오든 말든 상관없고, 보도 가라오케 정도 되면 보도 애들은 저기 보도장들한테 대체로 사채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출근의 강제성은 있지만 벌금 내고 데리고 나오면 돼요. 그냥 하루 출근 안 하면 뭐 50만 원이나 40만 원 그 벌금이 있거든요. 그걸 내고 그냥 데려 나오면 돼서, 여자애들이 뭔가 이 친구들이 돈도 돈이지만은 교민들도 어차피 많고 미팅에서 손잡고 걸어다니는 것도 꺼려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애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성이 생겼는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걔네랑 교류하는 것 자체가 되게 편해요. 호치민은 또 동선도 좋지 않은데 하노이는 동선도 좋잖아요. 저기 보면 하노이는 미딩이라는 저기 던져놓으면 미딩에는 저기 80살 먹은 할머니가 가셔도 한국말 하나도 못해도 지낼 수 있어요. 아무튼 여자애들이 자유롭게 좀 교류를 하는 그런 분위기고, 분위기도 그런데 시스템도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로진하고 로맨스하기 좋다는 얘기죠. 근데 로맨스의 정점이 어디냐면, 여자애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주변 근교로 여행을 가거나, 진짜로 그러면 해외여행이 되는 거거든요. 여자애들이 하노이를 데이트를 하면 하노이 안에서 진짜로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애들 자체가 호치민 다낭 애들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노이는 좀 더 이게 한국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왜냐면 위치도 그렇고 중국이랑 많이 인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이트하는 감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노이가 좀 제일 좋다. 근데 뭐 사파까지 같이 가는 건 저는 비추고, 그건 좀 힘들고, 로맨스가 아니라 그거는 그렇죠, 오지터몽대 같은 느낌이고, 그 근교 한두 시간짜리 여행을 갔다 오는 거는 또 되게 괜찮은 포인트고, 하롱베이 같은 데 손잡고 가는 것도 괜찮고. 제가 이제 그 하롱베이를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제가 하노이를 가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섭외를 해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촬영이 되면 갈 거라서, 아무튼 하롱베이도 찍고 뭐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노이에 로맨스하기 좋은 옵션들이 많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여자애들이 교류에도 뭔가 열려있다. 그 연장선상인데 하노이 애들의 손님 응대는 어때요? 그겁니다. 하노이가 손님 응대로도 제일 최고 레벨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손님 수가 압도적입니다. 나가서 상관없이 다 보고 고를 때 꽁이 나가는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상관없이 고르고 꽁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바로 앉자마자 물어보시면 돼요. 고르고 나서 야 너 나가 이렇게. 하노이는 사실 로맨스의 노다지였습니다. 진짜로. 님빈 가서 염소고기 먹고, 저 벌써 이제 로맨스 코스가 짜여있죠? 그래서 하노이 애들 자체가 손님 수가 교민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도 이게 뭔가 한국보다는 덜 때묻었지만 한국 애들처럼 서비스 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형님들 술 먹고 놀기에 되게 편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건데, 이 친구들이 그냥 이 미딩이라는 곳 자체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 여기는 하노이에서 봤을 때도 유흥의 메카고, 한국 사람들 손님들은 엄청 많이 오고, 자기네들 여기서 돈 벌고 뭐 기회가 되면 애인도 만들고, 그런 느낌이 계속 좀 확정이 돼가지고, 좀 오셨을 때 형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대체로 뭐가 됐냐면, 여자애들이 한국이랑 뭐 서비스하고 이렇게 노는 거 자체가 비슷하다,
근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이런 느낌. 하노이 로맨스 도전은 그렇죠, 저런 코드로 가기 좋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직접적인 비교는 그거 있지만, 한국에서 유흥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약에 만나서 밖에서 보자 하면 진짜로 좀 뭔가 까다로운데, 여기 하노이 같은 경우는 밖에서 보자가 너무 쉬우니까 그냥 연락처 받아서 내일도 몰라면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막 꼬시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 세마이 투어는 뭐냐면 하노이에서 한국어 학과 여대생이에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랑 저기 3시간 정도 세마이 투어, 그러니까 세마이가 베트남어로 오토바이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관광 스팟들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원래는 5시간이었는데 형님들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세마이로 한 3시간 정도, 손은 잡아줍니다 가끔. 근데 가슴은 잡으시면 안 되고, 여자애들이랑 거기 3시간 정도 코스가 어떻게 되는, 3시간 동안 오토바이 타는 건 아니거든요. 또 처음에 형님들 숙소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하노이 문묘 어디 성당 이런데 좀 돌고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3시간이라서 스팟들을 한 2-3군데 정도 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커피 한잔 하고 또는 밥 먹고 이렇게 해서 진짜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고, 테마에 관련 문의는 또 커뮤니티에서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형님들이 오셔서 겪은 것 중에서 이거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형님들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 기본적으로 던져드리는데 뭐 상해가지고 조금 변동도 가능하고요. 보시고 완전히 일정을 해서 자유롭게 데이트 코스 하실 수 있습니다. 고수분들은 저렇게 하시죠. 그래서 형님들께서 이게 로맨스든 뭐든 베트남 애들이랑 대화는 공부 얼마나 하면 되나요? 덜 애들은 어떤가요? 2대1 가능한 데 있나요? 한 분씩 답을 해드리면, 베트남 애들이랑 대화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베트남 애들 중에서 한국어 잘하는 애들이랑 얘기하시는 게 낫고, 전 애들은 뭐 그냥 보도 노래방이라서 보도에 쓰는 거죠. 1대2가 가능한 데가 있나요? 1대2가 가라오케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어디 저기 스웨디시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하는 게 낫습니다. 테마에 일정 다니는 대학생들 고를 수가 없죠, 당연히. 애들이 무슨 밤일하는 애들도 아니고 초이스는 불가능합니다. 랜덤이에요. 그때그때 되는 애들로 하는 거죠. 한가람 루마에서 터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형님들 하기 나름입니다. 옷을 벗기거나 그렇게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형님들이 얼마나 재밌게 놀고 팁을 얼마나 주시고 하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있겠죠. 전 기찻길, 성당, 로컬 정치, 호환게임, 카페, 저것도 되게 진짜 데이트 코스긴 합니다. 코스가 안 나갈 꿈이 마음에 들어서 한 타임 놀았다고 가정해서 플랜 B로 다른 가라 가는 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안 나갈 꿈이 마음에 들잖아요. 한 타임 놀고 연락처를 받으세요. 그리고 다른 가라오케를 가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또는 보통 고정 가라오케에서 1위는 주말 같을 때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타임 연장이 안 되고 그냥 다른 가라오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놓으셔도 돼요. 로맨스하다 상처받은 베풀보에서 보험 처리 안 해드립니다. 그냥 제가 따뜻한 위로 정도 해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상처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이렇게 보험 처리해주고 할 그게 아닙니다. 대학가리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7월 31일이랑 8월 1일에 하노이를 예정을 잡아놨는데, 모델을 한 명을 섭외를 했는데 솔직히 모델 한 명 섭외한다고 해서 가지 않거든요. 왜냐면 걔가 째버리면 저의 이 이동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2명이 섭외가 되면 갈 겁니다. 꽁안에게 단속은 어떻게 걸리나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을 말해주면 제가 꽁안의 단속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해줄 거죠? 따뜻하게 위로보다는 우리 또 남자들끼리 사나이 스타일로 호되게 혼내드리겠습니다. 호되게 혼나시고 더 단단해지실 수 있게 그렇게 혼내드리겠습니다.